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과연 얼마가 있어야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재테크 투자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다룰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난 어떻지? 난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나니까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돈으로부터 생기는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일명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즉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거나 자금이나 자산을 투여를 해서 거기서 생기게 하는 거나 하는 건데,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 은퇴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명은 또 늘어나고 있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정작 일반 직장에서는 그 절반 정도인 50세 정도만 돼도 은퇴를 벌써 고려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또는 사업에서의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하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즉 동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목표 금액을 설정해 줄 수 있게 해서 좀 더 목표에 도달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약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투자를 또 얼마나 집중하며 신경을 쓸 수 있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서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데 라고 묻게 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한 10억? 아니면 한 100억? 아니면 한 1000억? 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의 줄임말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20대부터 소비를 좀 극단적으로 줄여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이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도 무턱대고 절약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조기 은퇴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걸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비 수준을 좀 조절을 하고, 조절된 소비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얼마의 돈이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는지 보고 난 이후에 절약과 투자를 실천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럼 얼마가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돈이란 게 소유하는 거랑 버는 거, 그리고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원하는 바가 천차만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돈을 세어보고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돈의 효력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돈을 실제로 소비한다기보다 나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부자가 되는 타입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건을 사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삶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좋은 걸 사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돈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소비가 감소하고, 그럼 생산하는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는 디플레이션의 흐름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파이어족이 절약을 하면서 그리고 양극화로 가처분 자금, 가용자금이 넉넉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번지면서 좀 대외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소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소비가 감소했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삶의 자극이 되고 성취 행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본인이 맞았다라는 어떤 일종의 간접적인 인증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목표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도 할 겁니다. 뭐 이렇듯 다르게 돈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만 결국 돈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힘과 지위, 그리고 삶의 건강의 보장, 그리고 건강 다음에 따라오는 그 다음 특권인 독립성의 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즉 애써 일할 필요도 없고 상사나 고객에게 굽실 필요가 없이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불편함이 없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말씀드렸던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요. 앞에서 크게 말씀드린 개인적인 성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즉 가족 부양 등의 의무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은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요. 배우자 또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아야 되는 돈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이후에 향후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 있는 소비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야 될 비용이 여기저기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리 크지 않은 일정 자금으로도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필요한 돈이 좀 적겠죠. 이런 자금을 최소화하고 빨리 은퇴하자는 게 파이어족인 거고요. 우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중산층의 경우에 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필요한 돈은 한 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받게 되는 투자 수익률과 소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물가 상승률,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써야 하는 자금이라서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안전 투자 자산에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적금 이자율 같은 거를 보통 계산을 해보면 이자율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1%나 또 1%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금리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라서 장기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 정도 수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명목 수익률이라고 보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 및 세금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한 2-3%를 빼주게 되면 대략 한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1% 정도의 자산을 매년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내가 1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정도씩 매년 늘어날 거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은 쓴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은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숫자는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건 투자자산 수익률이라든가 시장 흐름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숫자를 통해서 좀 적용시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 6천만 원이 되죠. 수익률을 1%로 가정을 한다면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있는 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수익으로만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 여기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주거 부분, 집이랑 즉 자식에게 마지막에 남길 자산 등입니다. 주거 부분 등을 월세 비용 등으로 이미 앞에서 얘기한 월 비용에 포함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고려를 뭐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생각하신 집 가격을 더해야 되겠죠. 살고 있는 집에 빼고 지금 소비만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지 하시면 총 한 70억 정도가 필요한 거겠네요. 여기에 굳이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뭐 이러신 분들은 마지막에 남길 자금을 빼고 자산 원금까지 소비에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될 겁니다. 10억 정도만 남길 수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60억에서 50억 정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1% 연수익률을 계산하면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 정도는 커버가 될 거고, 총 필요한 자금 6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굴리되 원금까지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총 필요한 돈이 대충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총 필요한 자금이 30억 정도로 이전에 말씀드린 60억 정도보다는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엑셀로 간단하게 시계열화 시켜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수익률 넣고 하면 계산이 좀 간단하게 되는 부분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투자 수익률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를 두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정도 부자라고 불리려면 한 30억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한 8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지금의 좀 저금리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개인마다 좀 다를 거기 때문에 너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 정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의 성향 그리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신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를 보낼 집 10억 정도까지 고려를 해서 한 7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열심히 모으고 잘 투자를 해서 뭐 은퇴 전에 이 정도까지는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을지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에 보면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기라는 소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제목이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실제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뭐 빌 게이츠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정 수익을 받는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요. 물론 상속이나 복권 당첨 등으로도 부자가 되는 게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혼이나 사업은 본인이 잘하는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뭐 결혼이란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유명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거기 사업에 좀 특화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고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